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만관류 가져오신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 주세요. 네, 만관류 첫 소식은 희망적인 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희망적인 뉴스라. 네. 뭡니까? 코로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먹는 치료제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 검토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라면은 약국에서 사서 직접 이렇게 투약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직접 뭐 주사로 투약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이게 먹는 치료제 말 그대로 먹는 건데요. 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올해 말까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 사실 올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다음 주 중에는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현재 화이자가 출시한 먹는 치료제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고요. 예.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나 공급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서 공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약국에서 사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될까요? 네, 일단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먹는 치료제의 구체적인 도입 일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방역당국은 본래 먹는 치료제를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고요. 예. 이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입 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년 1월 정도에는 도입이 시작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먹는 치료제가 도입이 되면 저 코로나 환자들 치료에도 도움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먹는 치료제는 주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간편하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재택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고요. 예.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 복용하면 중증으로 가는 걸 상당수 줄일 수 있어서 예.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면 중증 환자 증가 추세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는 이 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물량이 있잖아요.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들여올 계획입니다. 예.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제 7만 명분, 머크사 24만 2천 명분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예. 나머지 분의 구매도 여러 제약사들과 논의 중입니다. 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추가 구매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만관류는 코로나로 희비 교차한 압구정과 명동 상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좀 그래도 좋은 소식이 왔다. 그렇죠.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번에 SK텔레콤이 상권별 업소수나 카드 매출,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코로나 전과 비교해 봤는데요. 예. 올해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상권 1위에는 압구정역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압구정역이? 명동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압구정역이 1위를 차지한 건 2012년 분석을 시작한 이후로 최초입니다. 예. 원인은 예상하셨겠지만 네.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희비니까. 네. 압구정역 상권에는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등이 줄지어 있는데요. 예.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보다는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예. 내수 소비가 좀 고급화되는 현상으로 압구정역 상권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해외 여행도 못 가는데 이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압구정역과 함께 청담역 부근도 같은 이유로 2019년 122건에서 올해 59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희비 교차한다고 했는데 그럼 슬픈 쪽
이쪽은 명동 아닙니까? 네, 슬픈 쪽은 역시 대표적으로 명동입니다.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이죠, 이쪽이. 네, 명동은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는데요.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았죠. 예. 2019년 외국인 방문객은 하루 3,000명이었는데요. 올해는 150명으로 크게 급감했습니다. 하루 3,000명에서 150명. 네. 예. 이 밖에 강남역 남부 지역이나 건대 입구역 상권도 순위가 하락하면서 코로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분의 1이나 줄었다니. 네. 예. 자, 업종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가 덮치면서 업종 트렌드도 바뀌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애완동물샵입니다. 2019년 8,500개에서 예. 올해 11,500개로 2년 동안 34%나 증가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관련 예. 가게들이 많아진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커피 전문점, 카페도 같은 기간 26% 정도 늘었는데요. 이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예. 카페도 덩달아서 같이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카페에서 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집보다는 카페 가서 이렇게 일을 예.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요. 집에서 하지 않고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카페도 많아졌고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군요. 풍경이.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이번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리원에 아기 버린 부모, 첫 아이도 버렸었다입니다. 조리원요? 네. 아기를 그래요? 낳자마자 버린 거죠.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이 사건 먼저 설명드리면요. 산후조리원. 예. 네. 예. 지난 3월 30대 부부는 예.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남기고 잠적했는데요. 예. 당시 잠깐 짐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한 뒤 사라졌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이 아기를 자비를 들여서 돌봐왔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들 부부가 계속 연락을 피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예. 부부가 붙잡혔는데요. 이때 부부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출생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기를 버린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처음이 아니다. 그럼 이번 아이가 둘째 아이고 첫 번째 아이도 비슷하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똑같이 예.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잠적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네, 맡기고. 지난 2019년에 이렇게 예. 일이 벌어졌고요. 예. 이 일로 이미 이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들 부부가 낳은 2명의 아이는 여전히 출생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부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구속돼 있죠? 네,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요. 예.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게 아이들 상태잖아요. 예. 첫째 아이는 남편의 가족이 돌보고 있고요. 둘째 네. 아이는 제주도의 사회복지시설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주셔야죠. 예. 마지막 만관유는 네. 조부모의 손주 입양 길 열렸다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손주를 바로 그 아들 딸로 네 그렇습니다. 입양할 수 있다. 네.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어떤? 네,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 예. 이런 판단이 나오기까지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2018년 A씨가 자신의 외손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예. 손자 B군은 모친이 고등학생 때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조부모의 손에 길러졌는데요. 그러던 중 B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A씨는 손주의 입양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죠. 예. 네. 이 B군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받게 될 불이익과 또 예.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염려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아이의 친부모는 아이와 만나지 않는 상태였고요. 예. 조부모의 입양에도 동의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법원 판단은 이렇고 앞서 1심, 2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입양은 안 된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 입양을 받아들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가 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네.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이 누나, 형 이렇게 불러야 하거든요. 예. 자칫 가족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대법원은 어떤 판단에서 이걸 인정을 한 겁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가족의 질서보다 아이의 행복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예. 조부모의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예. 단 바로 입양을 허용한다는 건 아니고요. 조부모에게 입양됐을 때 예. 아이가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세심하게 심리하라고 이 사건을 파기 이송한 겁니다. 예. 대법원은 아이가 어떤 이유로 조부모에게 길러졌는지, 양육 상황은 어떤지, 또 부모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망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희우 아나운서였습니다.